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왕의 기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뭐 비교적 큰 폭의 뭐 2.8%면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을 좀 한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삼성이라는 거함이 반등을 해주면서 여타 IT 반도체 하드웨어 업종들이 코스닥 지수를 끌고 올라갔고 코스피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밤 나스닥과 미 증시가 정강 후약의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강한,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가 일본 시장을 빼면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가 유독 좀 강한 모습이라 오늘 하루만큼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제 미 증시를 보면 일단 뭐 처음에는 전강에 출발을 했다가 뭐 기술주가 좀 약세 마감을 했고 그 이면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죠. 거기에 연준이 130여 억 달러에 대한 채권을 이제 매각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말 그대로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각을 한다라는 거는 그 전에 자산 매입을 해주면서 지금 유동성을 공급했던 거를 지금 매도를 하겠다라는 말이 아마 시장 전반적에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좀 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큰 폭으로 밀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국내나 여타 아시아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밤에 발표될 이 고용지표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용지표 관련해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 일단 예상치는 다 감소라 좋은 부분에서 발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고개를 쳐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떠한 변수를 만들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오전 시장을 보면 이제 장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가 좀 나왔었고 노무라 증권이 장중에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을 증액 발표를 하면서 3분기 15조의 영업이익 전망하면서 굉장히 또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IT 반도체가 단기 바닥은 잡았을 수 있으나 아직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따라잡지도 않고 IT 종목을 그냥 쳐다만 보고 좀 줬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이 중장기 투자 분들은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이 급증, 그다음에 뭐 반도체 쇼티지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추후의 증가가 없이 단기적으로 가격만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삼성전자는 좋겠으나 그 밑에 중소형 주들이 얼마나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부분이 IT 반도체에 약간 손이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IT 반도체에서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종목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섹터를 다 끌고 가야만 그 다음에 종목군들이 더 활발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자체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시장을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오늘 큰 이벤트가 있는 과정 속에 국내 증시만 올려놓았고 코스피 지수 자체가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으로 인해서 거의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죠. 이 구간에서는 저는 조심을 일단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스권 흐름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수상 특히 월봉이 이런 기준에서 이 박스권 상단에서 돌파를 해주면 크게 올라가는 자리고요. 여기서 꺾이면
크게 밀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죠. 쉬지 않고 쭉 올라오다가 네, 돌파를 하고 음봉이 일단 고점에서 나오면 안 돼요. 음봉이 나오면 이게 이제 불안의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라리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는 게 좋은데 아직 확인이 좀 안 됐다. 그러면은 박스권 상단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조가 베팅을 뭐 일부 상한가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종목을 가지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일단은 관망 상태에서 좀 보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이 시장을 끌어올릴 때 힘은 이 외국인들의 선물에서 나왔었는데 선물 자체가 고가를 경신을 못하고 이 반이나 윗꼬리를 달아주었다.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에서 반이나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종목을 끌고 가는 게 저는 안 좋았다라고 바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선물이 못 올라오고 있는데 현물만 따라갈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일단 내일장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고 지금 구간에서는 박스권 플레이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스권 플레이를.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전부 IT 하드웨어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이니까 반대로 경기 민감주가 또 밀리는 참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많이 올랐던 철강, 뭐 조선 할 것 없이 경기 민감주가 다 밀렸고 반대로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코로나 정상화 수혜주들도 오늘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흔들리는 조짐을 좀 보였죠. 저도 오늘 약간의 손절을 한 게 CJCGV라는 종목에서 제가 같이 다 손절을 했습니다. 회원님들하고 이제 매수가에서 이제 손절이기 때문에 수수료 손절 정도 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위에서 잡아가지고 네, 저는 좀 위에서 잡혀서 한 1% 조금 안 되게 손절을 좀 했는데 원래 매수 추천 가격은 제가 33,65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아침에 이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이 바로 프로그램 매도가 대량으로 좀 떨어졌다라는 점에서 아 이거는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라는 판단에 바로 손절을 좀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종목의 매매는 시가 갭 돌파 매매예요. 시가 갭을 들었고 여기에서 지지 이후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제 사실 미국의 AMC 네, 극장 체인이죠. AMC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동반해서 국내 이런 종목군들도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접근했다가 네 조금 오늘은 손절을 한 종목 한 것 같아요. 손절을 한 종목 하고 뭐 나머지 종목은 좀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CJ, CGV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도 장중에 올라가다가 음봉을 맞았죠. 프로그램에 대량 매도가 좀 나왔고요. 다음 여행주들도 사실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 오버슈팅의 느낌이 좀 납니다. 인터파크 정도만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일단 장 막판에 시간 외에 밀리는 부분은 이제 나스닥 선물이 동시에 좀 밀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는 좋은데 여기에서 바로 상승을 안 해주면 얘도 차익 매물이 쏟아져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여행주 쪽은 대응을 빨리빨리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종목군들이. 자 그리고 5G 섹터가 최근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저도 이쪽 섹터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단기간에 여기에서 거의 20% 넘는 반등이 좀 나왔죠. 전부 다 이쪽 섹터 또한 코로나 정상화라는 이름 하에 코로나 정상화라는 이름 하에 설비 투자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올렸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식의 연결고리를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연결고리를. 자, 그리고 오늘도 사실 IT 반도체를 제외한 종목군에는 여전히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가장 강했고요. 거기에 IPO 섹터가 좀 강했습니다. 저희는 한 측에서는 IPO 섹터를 계속 주시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조만간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뱅크의 예비 상장, 그러니까 예비 심사가 상장 예비 심사가 승인이 날 예정인데, 관련해서 승인이 나면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종목을 가지고 있고, 승인이 나면 다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스24, 뭐 대성창도 아주 IB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일단 관련해서 좀 종목군들 몇 개만 보면, 예스24 같은 경우는 제 오늘 오버슈팅 구간으로 가야 되고, 이 상단 추세대 위죠. 상단 추세대 정확히 아마 맞았을 거예요. 무조건 오늘 파는 날이었을 것 같고, 오늘 아주 IB 투자 추가 상승 좀 보여줬는데 아직은 잘 가고 있는 정도로 해석이 되고, 대성창투도 이제 이 윗구간을 뚫어 올라가느냐 마냐의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보유를 하고 가고 있는데, 여기를 뚫고 가게 된다면 뭐 잘 가면은 신고가 근처까지, 좀 못 가면은 뭐 이 언저리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죠. 여기서 어떻게 매도를 잘 하느냐의 싸움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어제 이어서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도시재생의 이름으로 NX가 강하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그런 연유에 따라서 자연과 환경이 어제 상한가를 갔었죠. 어제 자연과 환경이 상한가를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재명 관련해서 이 CCTV 이슈가 좀 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제가 이걸 빨리 캐치를 하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드렸었는데요. 코맥스 이제 과거와 좀 달랐던,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최근에도 한 2, 3일 전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재명 지사가 CCTV 관련된 발언을 하는 거는 잘 나왔는데, 이번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상한가감의 기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하라고 180석을 주신 것 아니겠냐. 그냥 유력 대선 주자가 다수당으로서 강행 처리해야 라고 이번에는 훨씬 더 강경한 발언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제가 어제 윤석열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관련주를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정치 테마주 잘 안 하다가 오늘 좀 한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이제 같이 보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돌파가 나와서 사실 뒤늦게 매매를 좀 했습니다. 뒤늦게 매매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도 사실 직전 고점 라인이 이 자리죠. 그러면은 충분히 원래대로라면 이런 구간에서 덤벼볼 수는 있어요. 7,700원에서 재료의 강도가 워낙 셌기 때문에 충분히 덤벼볼 수도 있는 구간이었는데, 사실은 이 구간에서는 저는 매매를 안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좀 안 하고요. 여기부터 제가 7,500원부터 좀 걸어놨었는데 이거는 체결이 안 되고, 뒤늦게 상따 개념으로만 매매를 두세 차례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상한가에 매도를 하고, 그 다음 5% 정도 한 차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단에서 또 다시 들어가서 일단 상한가의 일부 매도, 나머지는 홀딩을 하고 좀 넘어갑니다. 네, 나머지는 좀 홀딩을 하고 좀 넘어가고요. 어차피 물량은 여기에서 들어간 거 반 매도하고, 또 여기서 또 추가 매수해서 반 매도했기 때문에 물량을 가지고 가는 거라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정책주가 나온 거죠. 의미 있는 정책주가 나온 부분이라 좀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엊그저께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이 있죠.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회원님들하고 같이 봤던 종목인데,
이런 구간, 그러니까 일봉상 의미 있는 돌파가 새로운 재료죠. 토스라는 새로운 재료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갔고, 여기에서 일봉상 지지 구간이 9,000원입니다. 9,000원과 그다음에 8,800원 두 구간이 있는데, 이런 구간이 8,800원짜리 돌파 매매라든지 지지 매매 뭐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이런 자리에서 지지와 그 지지를 해주고 올라갔다 라는 점에서 이 구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죠. 어떻게 보면은 8,350원 이 자리 올라가는 과정에서 갭 두고 여기까지 밀렸다가 저렇게 8,350원 이런 자리. 저는 이때 갭 떴을 때 여기까지 밀리기를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좀 못했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자리 갭 두고 밀려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봐야죠. 이거 사실 두 번 매매가 된 거니까 여기서 잡아서 매도, 여기서 돌파할 때 재매수해서 매도, 그리고 매도, 아래에서 매수 매도, 또 오늘 매수 매도. 그러니까 의미 있는 공간에서 네, 하는 매매죠. 이거랑 킹맥스랑을 잘 연결을 아마 시켜 보시면 아주 좋은 공부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굉장히 좋은 재료에 의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가격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매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 시장의 재료적인 측면 그리고 시장 흐름이 이런 종목군들뿐이 안 간 게 조금 까다로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삼보산업하고 넥스사이언스가 있는데, 삼보산업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희가 이 종목의 매수 가격이 2,850원인데 오늘 매수 가격을 조금 아래로 낮췄어요. 아래로 좀 낮춰서 이런 공간 이 자리로 매수가를 수정을 좀 했더니 오늘 정확히 이 자리, 이 갭, 이 자리를 찍고 좀 반등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실적 반등을 한 걸로 봐야 되고요. 굉장히 강한 지금 모멘텀의 정치 테마주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난잡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원전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원전 관련주 해서 이런 전 세계적인 좀 이슈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전은 좀 높은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높지는 않죠. 네, 삼각 수렴 이후에 올라가는지 지켜보고 지속 홀딩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산중공업이 오늘 한 차례 더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워낙 좀 높은 구간에서 지금 시가총액도 10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눌림을 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우진이 굉장히 강했죠. 일단 얘네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지금 좀 오늘 심하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이런 갭 구간을 또 메우는 자리가 오는지, 그러니까 모든 종목은 기준을 잡을 때 이런 갭에다가 기준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갭에다 기준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갭 구간까지 밀리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또 개별 종목으로 오늘 매각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지능기업이 있는데요. 지능기업이 이제 효성중공업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효성중공업 일부 상승을 하다가 좀 밀렸는데 얘도 추가 상승 가능할 종목으로 보여지고, 지능기업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장 막판에 사실 이게 음봉매집에 대한 거의 느낌이 좀 강했던 종목이에요. 음봉매집이 좀 느낌이 좀 강했던 종목인데, 굉장히 장 막판에 이 특문에 대한 내용을 공시로 답변을 하면서 일단 추가 반등을 하고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자체의 끼를 먼저 좀 보고 넘어가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갭 들고 항상 제자리까지 밀리는 이 유형을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면 약간 좀 별로 좋지 않은 종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종목인데, 이번에 나온 거래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 상장일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일단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구간은 저는 2,700원 이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구간을 잘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매매는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들어갔죠. 네, 이 자리에 들어가서 그래서 분할 매도를 좀 해가고 나머지 물량을 이렇게 위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음봉 마감을 했으면 아마 잔여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량 매도를 하고 나머지를 좀 내일 한번 지켜보려고 하네요. 자, 그 외 LIG 넥스원이라든지 오늘 조금 밀렸고요. 아마 내일 추가로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스닥 증시가 오전 국내 증시가 마감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약간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 내일 국내 증시에 약간의 악재로 좀 작용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가는 뭐 이런 갭 구간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내일 시장은 일단은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오늘 올라온 상태에서 나스닥이 빠져버리고 직전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저점보다 더 아래로 매매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네, 여기까지 창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